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안착한 뒤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오후 4시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륙 2분 7초 뒤 대기권을 벗어난 고도 59km 상공에서 3단으로 이루어진 비행체에서 1단이 분리되고 이어 페어링과 2단이 분리됩니다. 누리호는 발사 13분 뒤 목표 고도 700km에 진입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차례로 떼어냈습니다. 누리호의 성패를 가늠하는 성능 검증 위성과 지상국과의 첫 교신 성공이 확인되자 통제센터에 일제히 환호가 터집니다. 지난해 10월 궤도 안착 실패 이후 두 번째 도전이자 2010년 3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착수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쾌거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1톤급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초속 7.5km 속력으로 지구 주변을 돌면서 교신을 하게 되며 정상 작동 여부는 내일 오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교신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발사 8일 뒤부터는 성능 검증 위성과 함께 탑재된 초소형 큐브 위성 4기가 이틀 간격으로 차례로 떨어져 나가 독자 임무를 수행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건데요. 누리호의 주역인 항공우주연구원은 물론 다수의 참여 기업들이 모두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이 국내 우주 산업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 경남으로 예정된 항공우주청 공약에서 우주청을 대전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된 4개의 초소형 위성, 즉 큐브 위성 가운데 하나를 개발한 솔탑. 대전 유성에 위치한 업체로 누구보다 긴장감 속에 누리호 성공 발사를 기원해왔습니다. 이 기업뿐 아니라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모두 300여 개. 이 가운데 솔탑을 포함해 지상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유콘 시스템, 유도, 제어 전자 분야의 스페이스 솔루션 등 다수가 지역의 기업들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업을 펼쳐야 하는 탓에 대전에 모여든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그동안 협력해왔던 지역 산업체 육성을 위해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이루어져서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우주산업의 메카인 대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 대부분이 집적해 있다 보니 국내 우주산업 참여 기업체 359개 가운데 114개가 충청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국가대표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세트레가이는 물론 한화종합연구소, LIG 넥스원,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등 대기업도 위치해 있어 긴밀한 협력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 관련 기술과 연구 인력, 산업체가 집적된 대전이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관이나 대학이나 실행기관에서 서포팅이 되면 그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민관, 군이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만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항공우주청의 입지가 경남 사천으로 정해진 게 더욱 아쉬운 대목입니다. 독자적 역할을 가진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해서라도 우주 분야를 대전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누리호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를 비판하며 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전시의회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했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대표는 오늘 오후 대전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업자들과 출장을 갈 수 있냐며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온 가축 배설물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제8대 대전시 의원들과 서구, 대덕구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데 이어 권중순 의장은 최근 몽골을 다녀왔고 김종천 의원 등 3명은 어제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 차량 기사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고교생이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B씨 신체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1차 수사를 통해 10차례의 성폭행 사실을 특정하고 검찰 보안 수사에서도 10여 건 이상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A씨의 답변에 반박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놀이를 하다 깊은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이 상황에서 휴가를 떠났던 가족 중 남편이 관광객을 구조하고 부인이 응급조치를 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영웅처럼 나타난 이들은 알고 보니 지난해 결혼한 소방관 신혼부부였습니다. TJB 특별기획 착환사회 만들기, 오늘은 현대판 부창부수 부부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해경과 시민들이 한데 모여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37살 중국인 관광객 A씨가 당진 외목마을 앞바다에 빠진 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해안과 20m 떨어진 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떠밀렸고 몸은 물결을 따라 해안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때 주위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 중이던 강태우 소방관이었습니다. 이제 빨리 좀 구해야겠다. 사람이 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강 씨가 맨몸으로 20여 미터를 헤엄쳐 의식을 잃은 관광객 A 씨를 해변가로 구조했지만 여전히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 이번엔 아내가 나섰습니다. 역시 소방관으로 응급 구조사 자격증이 있던 김지민 소방관은 A 씨의 호흡과 맥박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의식 호흡이 없는 상태여서 바로 신랑한테 기도 확보를 해달라고 하고 저는 가슴 압박을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순환구조 등에 특화된 남편이 구조를 119 안전센터에 소속된 아내가 응급처치에 나선 덕분에 A씨는 곧바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민 소방관은 다음 달 출산을 앞둔 만삭의 상태였지만 위급 상황에선 구조 본능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많이 나가보기도 했고 신랑이랑 저랑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는 29살 동갑내기 부부 소방관. 이들의 재빠른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30도 이상의 푹푹 찌는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찜통 더위를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대전 원도심 은행동과 중동을 잇는 목척교입니다. 다리 밑으로 어르신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그늘에 3-3-5 모여 장기를 두고 돗자리를 깔고 누운 겁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시, 3시쯤은 한 50명도 넘어요. 노는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더 사람들 더 많이 나온다고. 아이를 둔 가족들은 물을 찾았습니다. 높게 솟은 음악분수 옆에 있으면 무더위로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는 듯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기가 또 더위를 많이 타서 집 근처 나와가지고 물놀이 한번 시켜주려고 나왔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구급대원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달부터 대전 내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냉수 등을 비치하며 폭염에 대비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열 환자 발생 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낮 최고 기온은 세종 연서 35.6, 대전 35.5, 공주 35.4, 천안 33도 등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었습니다. 대전과 공주, 청양에 이어 세종과 부여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불볕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모레부터는 장마권에 들어 비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20에서 80mm 내린 뒤 24일에 그치겠습니다.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함에 따라 충남 지역은 23일 아침부터 강수가 시작되어 24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없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내리겠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서천시 신서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 이후 농작물 등에 낙진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 고압 송전설로 피해 대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발전소 반경 1km 내에 있는 농작물 등에 구멍이 나거나 고사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일부 주차 차량 위에도 낙진이 눌어붙었다며 이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물질에 따른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마을 전체에 피해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신서천 화력발전소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한 뒤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일부 그림이 부적절했다는 항의가 나오자 뒤늦게 철거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담긴 교통법규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 15개가량을 게시했는데 그림이 부적절하다는 라이더 노조 등의 항의를 받고 지난 주말 현수막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수많은 배달 노동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JB 시청자위원회가 6월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청자위원들은 6일 지방선거 관련 뉴스와 개표 방송 등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특히 TV 채널 외에도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개표 방송을 진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새로운 지방선거 출범에 앞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힘이 될 수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이석봉 대덕넷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민선 8기 1호 인사로 경제과학부시장에 언론벤처기업인 출신인 이석봉 대덕넷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장우 당선인은 대덕특구와 과학산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석봉 내정자가 창의적 마인드와 폭넓은 네트워크로 대전이 인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하며 상가 또는 부속 토지 소유자 가운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 지역 대표 향토 축제의 하나인 청양고추 구기자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는 오는 8월 26일부터 사흘간 청양읍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가족들이 참여하는 구기자 음식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매실의 고장인 당진시 순성면에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3회 순성 왕매실과 당진 맥주축제가 역시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로봇을 이용해 지형 정보가 없는 지역을 탐사하고 위험을 탐지하며 탐사 지역의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자율 터널 탐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위성 수신이 불가능한 동굴, 지하시설 등에서도 사전 정보 없이 로봇의 자율주행과 탐사가 가능해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걸로 평가됩니다. 연구진은 실제 동굴에서 성능 시험한 결과 위험 물체를 인식과 오염 지역 탐지 기능과 함께 수센티미터급 해상도의 3차원 지도 생성에 성공해 시설 작전, 도심 전투 등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원전 시설 등 민간 분야에도 적용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에 함께 갈 자원봉사자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봉사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자 경험이 있는 74세 최고령자입니다.